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저점을 딛고 나서부터는 낙폭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더니 현재는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이 스위스 중앙은행에 있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500억 프랑 규모의 자금 지원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러한 자금 지원 소식이 오늘 장중 지수를 돌린 결정적인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거의 우리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G와 삼성이 잇따라 첨단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LG는 5년 동안 미래 산업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배터리 그리고 AI 기술 등이 포함이 되고요. 삼성도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 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안 좋게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우리 시장인 만큼 변동성은 강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오후장도 힘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진단쇼에서는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그리고 마제스터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진단쇼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해드리기 위해서 또 출석 체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루님 안녕하세요. 김현철님께서도 오늘 종목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또 김쭈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샤랄라님 안녕하세요. 행복샤랄라님도 갑자기 SFA 반도체가 급등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이따 또 시간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리님 안녕하세요. 플라잉님 안녕하세요. 마그마님, 세골지말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랄라님, 그리고 진달래님, 준호님, 로또님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제 이종복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뒷심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 김현철님께서 보내주신 가온미디어고요. 9,2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가온미디어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첫타 종목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때 장중에 그래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 김현철이라는 분 지난번에 종목 진단 해준 분 같은데 더존 비주온 질문했던 사람 아닌가요? 이거 초대박 났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가온미디어가 더존 비주온하고 차트가 비슷하고 그 움직임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가온미디어 제가 이 주식 한 서너 번 이상 진단 들어갔던 주식이에요. 여러분. 미스터 진단에서도 진단해 줬고 기본적으로 가격 법칙상 10,000원 언저리가 저항. 10,000원 언저리 1,500원 정도가 저항이고 그죠? 계속 거래 실리면 이거 우측으로 가면서 거래가 지금 약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래 실리면 11,700원에서 12,500원 정도
요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좋게 얘기해도 조정 받을 때, 눌림목 나올 때는 이토마토 전체 시청자들이 봐도 무방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방한 종목이다. 이 멘트만 기억해 보셔도 앞으로 투자 플랜을 세우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단해 드린 만큼 이 의견 잘 반영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다시 한번 정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로 가온미디어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그동안에 바닥꿈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보르테님, 조영민님, 수연님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진단쇼에서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사연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행복샤랄라님께서 보내주신 SFA 반도체입니다. 5,620원에 5%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신데요. 네, 현재 SFA 반도체 주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4,7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2% 넘게 오르고 있고 11시, 10시를 기점으로 그때부터는 정말 급등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 반도체가 오늘 호재 소식을 한 가지 안고 있잖아요. 그 영향에 올라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도 세워주세요. 드디어 반도체 가죠?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주도주 진짜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고 미국의 AMD, 엔비디아 계속 날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섹터 참 좋게 얘기해 드렸는데 이분은 마켓에는 안 보시는 분 같은데요. 이거를 5,600원에 사서 물려서 5%밖에 안 갖고 있었으면 무조건 추가 매수를 했어야지. 뭐가 무섭다고 이걸 5%만 갖고 있습니까? 주식을 돈 벌려고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움직임이 좋은 것은 삼성이 또 투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이종복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삼성전자고 이제 발동 걸렸습니다. 다만 지금도 딱 보시면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 언저리가 추세의 저항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계속해서 실리면 6,000원 돌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SFA 반도체 같은 이 정도의 주식은 만약에 주가 탄력이 떨어지거나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잖아요. 이 정도 주식에 15% 못 쓰면 뭐에 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해드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SFA 반도체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마켓텐 방송할 때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 11개를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날아가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SNS텍도 날아가죠. 여러분. 오늘은 삼성이 반도체에 불을 지펴준 것은 가뭄이 막 몰려올 때 단비 같은 어떤 그런 소식입니다. 반도체가 드디어 움직이면 지금 2차 전지하고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로봇 이쪽 종목들만으로는 시장이 조금 탄탄하지 않았는데 이쪽 반도체 섹터가 움직여버리면 돈 벌기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마켓텐에서 밥만 먹고 얘기할 때 5% 정도 갖고 있었고 전조점으로 밀렸으면 추가 매수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기술적으로는 5,000원 언저리에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5,500원까지는 무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6,000원 돌파도 가능해 보이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SFA 반도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괜찮다고 평가해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서 이 매매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야말로 반도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웬만해서는 거의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 그동안 시들시들했던 그 시간이 정말 억울했는지 거의 뿜어져 나오는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SFA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가 대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데요. 앞서서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이 삼성전자의 300조 원 투자, 이 소식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오른다면은 저도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드디어 살아나는 건가 약간은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도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행복샤랄라님 거는 했고요.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보내주신 이오테크닉스입니다. 71,2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재 평 단가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수익을 갖고 계신 종목인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목표가도 설정해 주세요. 구리구리 너구리는 이 종목이도 필명을 알 텐데 아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구리구리 너구리. 자,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진짜 완전히 꺾여 있는 거나 그죠? 이런 것 좀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좋겠는데 계속 겹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이게 구리구리 너구리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종목도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종목의 진단을. 이오테크닉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못 가도 8만 원 이상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도 앞으로의 흐름을 잘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8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이 의견 드렸으니까요. 기분 좋게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이 여기서 홍보를 그래도 해주셨는데 맞아요. 진단쇼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댓글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진단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번호 0232-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미니 파파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바빠서 잘 못 오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네요. 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어쩐지 최근에는 연희미니 파파님의 아이디가 보이지 않아서 바쁘신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여유로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분들도 댓글창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로 볼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대한전선을 들고 와주셨네요. 네. 네, 평 단가랑 보유 비중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600원이고요. 네. 15%입니다. 네, 1,600원이면 약간은 손실을 보고 계신데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뭐 병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조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좋은 호재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신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 더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한전선이고요. 대한전선 평 단가는 1,600원입니다. 이 호재 소식에 기대감을 안고 들어간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대한전선도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 한번 해드렸던 주식인데 진짜 기억력 진짜 이 호재 때문에 안 간다라고 얘기하면 이분 기대를 좀 꺾을 것 같고 비중이 15%라 좀 그렇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식은 실적이 되고 이 저가주지만 실적이 되고 기존에 한번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얼추 움직이는 타이밍에 왔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나 이쪽 종목들이 지금 힘 떨어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선주나 이런 주식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아니라 좀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1,000원대 주식을 30%까지 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내고 나오시고 싶으시면 5% 정도는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주가는 1,000원짜리 주식이지만 이건 결코 1,000원대 있을 주식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제가 낚시꼬리라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낚시꼬리처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주면서 움직여야 돼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보면 약간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머리가 꺾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불거지고 은행주 이야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전통주나 이런 종목들, 건설주나 이런 종목들이 힘이 떨어져서 주가가 못 가는 거고 세게 안 밀리는 것도 보시면 이 주식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마도 제가 뭐 미스터 진단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FOMC를 전후해서부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은행권 얘기가 좀 클리어하게 되고 그럴 때 최근에 조정받았던 전통주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1,600원 가격은 애매하니까 5% 정도는 더 사셔도 되고 이런 소외주만 갖고 있지 마시고 주도주도 같이 하라. 이런 덕담도 드리겠습니다. 네, 5%가량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다고 진단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전선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덕담까지 해주셨는데요. 수혜주뿐만 아니라 주도주까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전선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와, 오늘은 진짜 다 많은 분들께서 종목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정말 이종복 전문가님의 인기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정말 다양한 분들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독하구마님 오늘도 출석 체크 완료해 주셨습니다. 왜 자꾸 사탕을 못 받은 미나 앵커라고 하는 건가요?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고독하구마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러버수기님 안녕하세요. 연희미니파파님 감사합니다. 점심 맛난 거 드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정말로 맛있는 걸 먹을 예정입니다. 메뉴는 비공개지만 오늘은 정말 맛있는 점심을 먹을 예정이라서요. 진단쇼 하는데도 뭔가 맛있는 거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단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조영민님께서 보내주신 스코넥이고요. 2만 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스코넥은 메타버스, XR 확장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2만 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문제는 3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메타하고 이 게임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스코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이거예요.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꼼짝 달싹을 못하고 있다가 본전 근처에 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주식인데 비중을 만약에 10% 15%만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 이쪽에서 횡보할 때 그냥 추가 매수만 해놨어도 이건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만 원에 매수했는데 2월 8일 날 1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0원으로 오죠. 여기 이 주식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주식이라 좀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또 계속 강조 드릴 텐데 자, 토마토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버시고 싶으시면 처음에 주식을 살 때 10%만 사세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종복이가 마케팅에서 시장 얘기해주고 주도주 전망 얘기해주고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해줄 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주식만 따라하셔도 떼돈 벌어요. 근데 욕심을 내가지고 막 30% 50% 몰빵해버리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자, 스코넥 얘가 왜 빠지는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다시피 신규 상장 등록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은요 매출이 없어요. 이익도 없어요. 보다시피 3년 연속 적자 아닙니까? 매출도 100억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런 걸 2만 원에 그죠? 예. 이래서 최근에 빠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월 달 법인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해갖고 빠지는 건데 다행히 이 주식은 주총 결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회계상에 자신 있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한번 가면 세게 가는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한 말씀 드려볼게요. 기술적으로 15,000원에서 16,000원 언저리로 반등이 나오면 다시 또 되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되밀린 다음에 다시 가면서 가게 되면 이제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2만원에서 22,000원까지 열리는 거예요. 좀 길게 보시고 가신다면 뭐 손실을 최소화할 수는 있고, 만약에 비중이 작았다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17,5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최근에 빠진 이유를 강조드렸어요, 여러분. 이 주식은 이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결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약한 분위기에서 뭐 회사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코네까지 진단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까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가끔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번에 좀 수익을 많이 갖고 싶은 마음에 한 번에 좀 큰 금액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1%가 이제 내가 많이 넣었을 때 그 단가가 달라지니까 그런 욕심에 이제 많이 넣을 때가 있는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우선은 10% 정도부터 투자를 해보자. 이러한 꿀팁까지 드렸으니까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반영해 보시고 또 참고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박미영님께서 보내주신 원준이고요. 25,0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점심시간에 보니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본전가에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원주는 정말 잊을만 하면 진단쇼에 한 번씩 나타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원준도 787억 규모의 양극재 생산장비 계약 소식을 오늘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4% 넘게 오르고 있는데 27,500원에 팔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본전에 딱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쵸, 예.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선 원준, 저도 이거 이 시간에도 한 2번 얘기했던 주식이고, 제가 항상 이 화면을 보여드리거든요. 발바닥 각질에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2개월 전이에요, 여러분. 12월 16일. 그죠? 예, 발바닥 각질에서 좋게 얘기해 줄 때는 안 사고, 지금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정수리입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주식을, 바닥에 있는 좋은 주식은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서 사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주식을 본인이 매수한 가격이 높은 거를 반성하라. 대신 이 주식은 3만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파시고,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저점 매수하는 습관을 길들이거나 고점에서 매수할 때는 지수가 턴해서 올라갈 때는 고점에서 따라가셔도 돼요. 근데 지수가 비리비리하거나 지수가 밀려 내려올 때는 아무리 주식을 사고 싶어도 1차적으로 그 종목이 고점으로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주식 한 22,000원권 정도에서 주워놨으면 오히려 대박인데 25,000원에 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 정도 힌트 드리고, 이 주식은 그냥 3만 원대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원주는 3만 원까지 계속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종복 전문가님과 진단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후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현재는 살짝 또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장, 오후장 대응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마켓텐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후장에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종합이 마이너스 선물이 마이너스 4P 이상 빠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우죠. 그런 어떤 느낌이 나오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수 변동성은 한 300 초반 언저리까지 열어 놓으시고,
위로는 315 언저리 정도 보신 다음에 박스권 대응하시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고점으로 날아가고 있는 2차 전지 말고 반도체를 관심 있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투자도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점으로 날아가 있는 2차 전지를 하지 말란 얘기죠. 바닥에 있는 주식은 얼마든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대응과 함께 현재 잘 가고 있는 반도체보다도 이 바닥에서 아직 관심을 못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노려보자는 꿀팁까지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 금요일 저녁에 또 이종복 전문가님 미스터 진단에도 출연하실 예정이니까요. 금요일장에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종복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일부 진단쇼 이종복 전문가님과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후장 대응 포인트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었던 꿀팁 중에 한 가지가 고점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지수가 턴에서 올라갈 때 그때만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는 네, 지수가 밀릴 때는 좀 지양을 해보자.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라는 점, 제가 아까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보다 반도체를 한 번 더 보자는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서 네, 포트폴리오 잘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님만 만나봤고요.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종목 진단에 앞서서 오늘 오후장 대응 포인트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자, 오후장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양축으로 좀 진행이 됐죠. 첫 번째는 그동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대형주들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이제 메리트가 이제 부각되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국내 시장이 지금 309.25포인트 선물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역배열에서 V자 반등은 나올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낙폭과대를 이제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을 잡는다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기회가 오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관심주로는 자, 거래소는 여전히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 저점 대비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닥에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데 금일은 에코 프로비엠이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장중 물량설을 하고 있고요. 에코 프로가 많이 올랐죠, 그죠? 당연히 좀 차익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는 자리고, 그 안에서 지금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시장의 어떤 그 순환매는 계속 유지가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멘탈만 잡고 좀 대응한다 그러면 뭐 큰 어려움 없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제스터 전문가님과도 함께 이 오후장 대응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남극곰님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남극곰님. 오늘은 왜 우는 이모티콘을 보내셨을까요? 항상 되게 웃고 계셨던 이 남극곰 이모티콘만 보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일인지 궁금하네요. 네, 마크마님 안녕하세요. JJJ555님도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 마제스터 전문가님과도 함께 종목 진단 받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애플레몬님께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32,5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LX 인터내셔널이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3만 원 선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3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LX 인터내셔널은 그래도 국내에서 나름대로 고배당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배당이라도 좀 노려보고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장에서 약간 좀, 중임선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을 노린다, 뭐, 요 포인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이 32,000원, 32,500원입니다. 정확히. 자, 요 저점 라인을, 지지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돼서 이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점이 깨지니까, 좀 시장과 좀 약간 좀 실망 매물까지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권 이상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관점도 좀 좋고요. 그리고 낙폭과대도 시장 이번 타이밍에서 반등 시전은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목표치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34,000원 정도까지 목표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기관들의 지금 계속 꾸준한 매도가 좀 나타나는 반면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들의 이제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지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보유 관점이고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보유 투자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목표치는 34,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 투자해 보시면서 조금은 여유롭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투자 포인트 잡아주신 만큼 재정비할 때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이주희님께서 보내주신 오픈 베이스고요. 3,5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오픈 베이스 주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는 3,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손실 구간에 진입을 해 계신데 이 오픈 베이스도 챗 GPT 그리고 AI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3월 들어서는 텐센트가 AI 챗봇 진출 소식을 알리면서 이 관련주로 엮였고요. 이에 따라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많이 오르고 나서부터는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픈 베이스 기대해봐도 괜찮을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오픈 베이스가 이제 챗 GPT 관련해서 이제 이장의 이슈가 좀 되는 이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과거에 이 대선 테마 안철수 관련주도 같이 이제 묶여서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 자체가 2월 9일 날 장중 상한가를 좀 기록했던 이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시장님이 매수하는 가격이 3,500원 선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건 조금 당분간 힘들지 않겠느냐. 왜? 지금 챗 GPT 관련해서 먼저 선도하는 종목들이 이제 고점을 좀 찍고 좀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그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매도를 하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3,500원 선인데 이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한 5% 정도의 그 손실 폭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절선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3,200원 선이 깨지면 그냥 손절을 하고요. 종목 교체 의견은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 이게 올라와도 매물권이 3,500원에서 4,000원권의 매물권을 돌파하기에는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손절선 3,200원 선 이탈 시 손절 매도 그리고 목표치는 우리 시장에 매수한 3,500원, 3,600원이에요. 그 정도 올라오면 매도인데 오늘 지금 매도 시점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가격권 제가 제시하는 가격권에서 반등이 나타나면 매도 의견을 하고요. 예, 그리고 종목 교체 의견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는 이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었고, 뭐 최근에는 챗 GPT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안고 있던 종목인데, 일단 단기간으로 다시 한번 급등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챗 GPT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거품이 빠지는 시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200원 선이 깨졌을 때는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해보자는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3,600원으로 잡아주셨다는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픈베이스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익절도 어렵지만 손절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어떠한 기대감을 안고 이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났고 이 돈이 나한테는 정말 피 같은 돈인데 이거를 그냥 허공에다가 날려버리는 기분이 너무 싫다 보니까 여기서 손절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결단력 있게 하고 빠르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가끔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하나마이크는 그 1,730원에 샀는데요. 네. 뭐 1,000원까지 거진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네요. 그래서 11,000원까지. 11,000원까지는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아니, 오늘 11,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네요. 그래서 얼마까지 가나 해서 좀 요즘 반도체 나라에서 육성하고 공장을 지은다고 그래서 좀 샀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마이크론 물어볼게요. 네, 하나마이크론 1,730원에 10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갑자기 올랐다가 약간 탄력이 빠지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에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 호재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진입을 하신 종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자, 이게 우리 시청자님 비중 자체가 이제 100%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2, 3% 오늘 장중에 이제 1,990원 고점을 찍었어요. 조금 약간,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조급하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만 좀 하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1,740원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인데, 11,000원에서 11,200원 사이에 올라오면요, 비중 반은 익절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 50% 비중은 13,000원까지 가져가세요. 13,000원. 13,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바닥을 굉장히 많이 횡보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저점이 8,800원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당분간 이제 12,000원 선에 이제 고점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상단이 돌파를 할 때는 지금 제가 13,000원까지 제시를 좀 해드렸지만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의 반등의 목표치를 잡고 그 가격선이 올라오면 정리를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매수 가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제시했던 비중 조절만 좀 하시고요. 11,000원에서 11,200원 올라오면 반 정리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 50% 비중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 목표치를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13,000원까지는 노려보자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반영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하나 마이크론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정말 2부에서도 다양한 종목들 진단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도 마음이 급해질 정도로 정말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분들이 더 다양한 종목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민재님께서 보내주신 SL이고요. 27,300원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SL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은 2.87% 하락 중에 있고요. 25,4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보유 비중은 딱 10%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계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요. SL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진단해 주세요. 네, SL이 오늘도 좀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동차 부품주들 관련해서, 지금 SL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하고 이제 포드, GM 포드, 이렇게 이제 OEM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시장에서 지금 중심 선상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전장제 관련해서도 조금 약간, 중심에 있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폭이 탄력이 좀 둔화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는 아니지만 반드시 매도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지금 비중이 10%에 27,300원 매수를 우리 시장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5,400원 선인데 이렇게 이제 전저점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목표치가 27,000원이에요. 27,0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이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저는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대형주 쪽으로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 SL을 가지고 있는 수익률보다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수급 체크를 잠깐 보게 되면 기관 외인들이 조금씩 매도는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이게 연속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전저점인 우리 3월 14일의 전점이 25,000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5,000원 선은 살짝 이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는 24,000원 그리고 상방으로는 27,000원, 28,000원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는 반등시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SL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선 24,000원 손절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27,000원에서 2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반등 시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는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좀 큼직큼직한 종목들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도 함께 드렸으니까요.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또 댓글창을 봤는데요. 아까 전에 고독하고만님께서 졸리다고 남겨주셨네요. 아마 고독하고만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에는 좀 잠과 싸우고 계시지 않을까. 안 그래도 날씨가 이제 봄 기운이 돌면서 따뜻해지고 있고 점심 식사까지 하고 나면 이 식곤증처럼 되게 졸음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보다도 이 점심시간의 커피가 정말 꿀맛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단쇼 시청하시면서 잠도 깨고 고민도 덜어내고 오후장까지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행복해한 해님께서 보내주신 아진 엑스텍이고요. 9,7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오늘 진입을 하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현재 9,8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과 함께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장비 종목입니다. 이 아진엑스텍은 목표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진엑스텍이 이제 반도체 장비 설계를 전문으로 한 업체예요. 이제 모션 제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게 이 로봇 관련주도 오늘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같이 좀 올라왔는데 이게 좀 소형주예요. 로봇주 오늘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 탈피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소형주이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 종목은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손절선만 딱 잡으면 요건 수익을 좀 크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래가 터질 때 매도를 하고 나와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 1월 18일에 250만 주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오늘 지금 현재 한 70만 주 정도의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지금 96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매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같은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움직임이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수 거래가 유입돼야지 올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 10%이고 더 매수는 금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목표치는 이제 1,500원에서 11,000원 선까지 이렇게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일 거래량이에요. 하루 거래량이 400만 주 이상 터지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지금은 보유 관점, 목표치, 제가 제시했던 목표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해보자 의견 주시면서 앞서서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매도 타이밍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 진단쇼 찾아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다양한 분들 오셔서 이렇게 종목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뭔가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이라 새로운 종목이 또 진단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희는 같은 시간 항상 12시에 이 진단쇼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찾아오셔서 보유 비중,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접수 받은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김쭈쭈님께서 보내주신 두산이고요. 10만 5천 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더 매수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두산이 현재는 10만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이 최근에 로봇과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90.9%를 갖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한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이 탄력이 조금은 둔화가 되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는 거 괜찮은 진단 전략일지 세워주세요. 예.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주사 관련해서 그룹주 중에서 가장 좀 늦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가 지금 나타나면서 좀 약간 반등이 좀 이어졌는데, 이건 뭐 고민을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로 매매를 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약간 10만 5천 원권의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단기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와야 줘야 되는 거고요. 오늘 올라올 때는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렇지만 추가 매수는 금지를 하고 중기적으로 조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보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고 대응한다면 두산 같은 경우는 12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룹 중에서 뭐 LG그룹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약간 좀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로 매매를 접근한다 그러면 그죠? 10만 지금 1,900원이고 현재 가격, 우리 매수한 가격 10만 5천 원짜리인데 이 선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고, 내가 지금 오늘 3월 달인데 2분기, 3분기까지 투자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보겠다. 12만 원 선까지 목표치를 보고 일단 가겠다. 기간 투자는 3개월에서 6개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는 목표치 그냥 12만 원 잡고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고 수급 동향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기관들의 이제 매수와 외인들의 매수로 양매수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 괜찮고요. 오늘은 뭐 양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수급이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먼저 좀 세우시고 내가 단기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중기로 접근할 것이냐, 자, 요 전략을 먼저 세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좀 하면 되겠다라는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투자 플랜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단계 의년차님, 그럼요. 진단쇼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주말은 제외가 됩니다. 매일이 만약에 그런 뜻을 갖고 있었던 거라면 주말 제외하고 평일 5일 동안 12시부터 1시까지 저희 진단쇼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12시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접수도 빠르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해드릴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넘어가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날아가자 천사님께서 보내주신 나라 M&D고요. 7,7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나라 M&D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라 M&D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자, 최근에, 기업들 자체가 이제 성장성이,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음극재, 뭐, 이렇게 지금 다시 좀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데 좀 후발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기대감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LG전자 생산기술센터에서 금융공장을, 오프 방식으로 이제 분할해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본 기업의 어떤 그 본질적인 사업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7,700원 선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그냥 단기로 접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 매매로 접근했으면 그냥 단기 매매로 빠져나오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략을 세워드리면 자, 오늘 저점이 7,420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7,680원인데, 이게 뭐 양음양 패턴이든, 지금 일양 이육 패턴이든, 일단 목표치를 전고점을 넘어가는 목표치를 잡기보다도 한 8,000원 정도 전후까지의 목표치까지 잡고요. 그냥 짧게 대응을 하고 나오는 전략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보게 되면,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건 좀, 지금은 좀, 당분간 좀 힘들지 않겠느냐. 왜? 종목 자체가 또 소형주예요. 소형주는 시세가 날 때 이렇게 나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난 3월 6일에 장중 29% 급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냥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운 이후에, 우리가 지난 3월 6일에 대량 거래가 1,000만 주 터졌는데 이게 세력들의 물량인지 아니면, 개인들의 그죠.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의 수급을 떠넘기기 위한 거래량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매물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볼 목표치는 8,000원, 8,1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게 정말 전고점의 N자형으로 갈지는, 그죠? 8,500원에서 주가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고요. 8,100원에서 8,200원까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제스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인데요. 진단쇼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강연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에 2차 전지 미래 전략 강연회와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띄어져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전화 문의까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종목 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판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